지금 인천공항이 난리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한국 입국자가 석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CNN, BBC, NHK가 동시에 특집 기사를 냈고 전 세계 도시 대표단들이 경주를 배우러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처음엔 실망했어요. 왜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경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 국제회의를 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CNN 외교팀 수석기자 레이첼 도슨,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인 그녀는 워싱턴, 파리, 도쿄의 화려한 정상회의를 모두 취재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주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작동, 조용한 질서, 그리고 천년을 이어온 문명의 언어였습니다. 대통령이 신라 왕릉에서 출토된 천마총 금관의 모형을 건넸고 그 순간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후 경주를 직접 돌아본 세계 정상,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들의 진짜 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설득된 게 아닐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주에 감탄하는 걸까요? 작은 도시가 세계를 설득한 방법, 고요함 속에 숨겨진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에이펙 이후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온 진짜 이유,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한국 화이팅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도슨입니다. CNN 외교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본사에서 근무하지만 세계 각지의 주요 회의를 취재하러 다니는 것이 제 일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취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도시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경주 전용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국어로 된 안내판과 함께 직원들이 차분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안내 직원이 같은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란이나 지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안내 데스크에서 작은 키트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경주 통합 모빌리티 앱 설치 안내서와 응급 네트워크 연락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리나 런던에서도 보지 못한 세심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경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건물들과 기와 지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뉴욕이나 파리처럼 화려한 야경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소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5개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바닥의 동선 표시는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혼잡함은 없었지만 체계는 완벽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화려하게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경주 주요 시설의 응급 연락망과 함께 날씨 예보, 교통 정보가 담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파리에서도 베를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배려였습니다.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대릉원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그 능선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요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첫날의 인상을 메모했습니다. 경주는 작은 도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화려함은 없지만 정확함이 있다. 이것이 이 도시의 방식인 것 같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메뉴판에는 각 요리의 재료와 조리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호텔 로비에 앉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경주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요 유적지와 회의장, 숙소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들은 대릉원의 능선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되고 다듬어진 구조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뉴욕이나 도쿄처럼 화려한 불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미디어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세계의 정상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경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화려함 대신 정확함을, 소음 대신 질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대릉원의 능선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천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능선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에 열리는 기자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지만 혼잡함은 없었습니다. 동선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각 언어권별로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센터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스피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선 동시 통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아도 각자의 좌석에서 모국어로 통역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실시간 자막과 함께 발표 자료가 동기화되어 나타났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기후회의 때는 자료가 늦게 배포되어 기자들이 불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경주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이나 자랑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장이 어두워졌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3초 만에 비상전력이 작동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고 화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스태프들은 마치 예정된 절차인 것처럼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관객석의 기자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 키트가 배포되었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경주 통합 모빌리티 앱 설치 가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통정보뿐 아니라 문화해설 음성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응급 네트워크였습니다. 작은 카드 하나에 모든 긴급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통역, 분실물, 교통까지 상황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간단한 한국어 회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리핑 후 다른 외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 기자는 런던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 기자는 효율성이 놀랍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물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5개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요리의 조리 시간까지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디어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외 공간에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늘막 아래 벤치가 놓여 있었고 충전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시스템은 보이지 않게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회의장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인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천장의 음향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각 좌석마다 최적의 음질이 전달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실시간 백업 데이터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경주는 화려함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신 정확한 작동을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작동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시스템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화려하지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것이 이 도시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릉원의 능선 위로 저녁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첫날 느꼈던 실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상회의 리허설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숙소까지, 그리고 주요 행사장을 연결하는 동선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릉원 근처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내원이 앞장섰고 기자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걸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대릉원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능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도 숙소도 주요 행사장도 그 곡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년 전 신라인들이 그어놓은 선을 따라 현대의 시설들이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동궁과 월지였습니다. 정상 만찬이 열릴 예정인 장소였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침이었지만 이미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배치하고 조명을 점검하는 모든 과정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무용처럼 보였습니다. 호수 주변을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물 위에 비친 건물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그 일렁임마저도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실내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 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양쪽 모두 완벽하게 세팅해 둔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길은 대릉원 능선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광장 바닥에는 배수시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의 폭이 넓었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동시에 이동해도 혼잡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경주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메인홀에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실내에 있어도 경주의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단 역할을 맡은 스태프들이 입장했습니다. 시간표는 10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동선이 초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스태프들이 움직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차양이 설치되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속도였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치 이미 예행 연습을 해둔 것처럼 신속했습니다. 혼란이나 당황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배수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경주는 장식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신 동선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능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능선을 따라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질서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경주의 힘은 동선에 있다. 능선을 따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이 만든 질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경주의 조용한 리듬이다.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져 첨성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온 이후 계속 마음에 걸리던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층 건물 하나 없는 평평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단순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첨성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탑이 하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시멘트나 접착제 없이도 1500년을 버텨온 구조였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돌마다 크기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세기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의 개수는 362개라고 했습니다. 1년의 날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것을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라 거대한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첨성대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첨성대를 중심으로 작은 표지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지와 하지의 일출 방향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이 계산한 방향이 지금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본 정상회의 리허설이 떠올랐습니다. 10분 단위로 짜인 일정, 초 단위로 계산된 동선, 그것들이 첨성대의 정교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절을 예측하고 농사 시기를 정하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경주는 그 감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변수를 예측하는 태도, 모두 첨성대를 세운 신라인들의 지혜에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첨성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첨성대의 윤곽만 남았습니다. 그 윤곽이 밤하늘의 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경주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첨성대 앞에 화려한 조명도 큰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경주의 정확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천년을 이어온 계산의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을 읽고 시간을 계산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첨성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돌탑 하나가 1500년을 버텨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오늘날 경주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상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토암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가을빛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조용함과 달리 자연은 화려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입장 시간이 10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고 각 그룹은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단의 높이가 일정했습니다. 오르는데 무리가 없는 높이였습니다. 손잡이도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 마당에 섰습니다. 좌우에 2개의 탑이 서 있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고 하나는 화려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두 탑은 진리의 2가지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함과 복잡함, 고요함과 역동성,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이 평평했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세한 경사와 배수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방문객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배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품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석굴암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지만 포장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은 따뜻했지만 안은 쾌적했습니다. 석굴 안쪽에 거대한 불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돌로 깎은 불상이었지만 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불상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굴의 구조가 소리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석굴암은 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이었습니다.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공기 순환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상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석굴을 나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1200년을 이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보존과 환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토암산이 보였습니다. 산 어딘가에 석굴암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져 첨성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 온 이후 계속 마음에 걸리던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층 건물 하나 없는 평평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단순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첨성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탑이 하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시멘트나 접착제 없이도 1500년을 버텨온 구조였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돌마다 크기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세기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의 개수는 362개라고 했습니다. 1년의 날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것을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라 거대한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첨성대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첨성대를 중심으로 작은 표지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지와 하지의 일출 방향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이 계산한 방향이 지금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본 정상회의 리허설이 떠올랐습니다. 10분 단위로 짜인 일정, 초 단위로 계산된 동선, 그것들이 첨성대의 정교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절을 예측하고 농사 시기를 정하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경주는 그 감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변수를 예측하는 태도, 모두 첨성대를 세운 신라인들의 지혜에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첨성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첨성대의 윤곽만 남았습니다. 그 윤곽이 밤하늘의 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경주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첨성대 앞에 화려한 조명도 큰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경주의 정확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천년을 이어온 계산의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을 읽고 시간을 계산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첨성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돌탑 하나가 1500년을 버텨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오늘날 경주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상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토암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가을빛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조용함과 달리 자연은 화려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입장 시간이 10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고 각 그룹은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단의 높이가 일정했습니다. 오르는데 무리가 없는 높이였습니다. 손잡이도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웅전암 마당에 섰습니다. 좌우에 2개의 탑이 서 있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고 하나는 화려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두 탑은 진리의 2가지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함과 복잡함, 고요함과 역동성,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이 평평했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세한 경사와 배수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방문객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배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품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석굴암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지만 포장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은 따뜻했지만 안은 쾌적했습니다. 석굴 안쪽에 거대한 불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돌로 깎은 불상이었지만 표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불상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굴의 구조가 소리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석굴암은 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이었습니다.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공기 순환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상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석굴을 나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1200년을 이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보존과 환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토암산이 보였습니다. 산 어딘가에 석굴암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6째 저녁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일찍 끝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황리단길을 추천했습니다. 경주의 젊은 거리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거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릉원과 첨성대의 고요함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카페, 공방, 갤러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 한 명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신라 모티브의 선율이었습니다. 전통 악기 소리를 기타로 재해석한 음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곡을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예가가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작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질서가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경주 전통 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료는 모두 경주에서 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시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황리단길은 통제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질서가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규칙보다 배려가, 강제보다 합의가 거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정상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만찬 장소가 변경된다는 공지였습니다. 당초 실내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만찬이 동궁과 월지, 야외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예상보다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국제 행사에서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은 흔치 않았습니다. 보통은 혼란을 초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회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큰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둘러 동궁과 월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고 조명이 설치되고 음향 시스템이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고요?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장소 모두 처음부터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임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드가 양면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실내 좌석 배치가, 다른 한쪽에는 야외 좌석 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구가 두 곳이었습니다. 실내용과 야외용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조명 설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내용과 야외용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음향 시스템도 두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변수를 변수로 두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경주는 변경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기회로 봤습니다. 플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환 능력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빛과 조명이 어우러져 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실내 회의장보다 훨씬 인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변경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서빙, 통역, 조명, 음향 어느 하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경주의 진짜 힘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춰 최선을 선택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태도였습니다.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경주는 완벽한 계획보다 완벽한 대응을 선택한다. 변경은 실패가 아니라 진화다. 이것이 천년을 이어온 도시의 지혜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정상회의의 마지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신라 금관 복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정교한 금관이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이 금관은 5세기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복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럽이 암흑기였을 때 한반도에서는 이런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기술과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화려하지만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의미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주는 예상을 뒤엎었다고요. 작은 도시가 큰 시스템을 보여줬다고요. 그날 밤 소셜 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금관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도시 큰 시스템, 경주라는 단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작은 도시 세계를 설득하다였습니다. 경주가 보여준 조용한 완벽함에 대해 썼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정확함으로 승부한 도시에 대해 썼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BBC와 NHK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경주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도시가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CNN 본사에서 후속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주 이후 한국 입국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 대표단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운영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경주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정확함을, 과시보다 실질을, 계획보다 유연함을 선택한 도시에 대해 썼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회의를 취재하러 왔고 문명을 목격했다. 한국의 성공은 규모가 아니라 태도의 크기였다. 그리고 한국어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도시 경주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화려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지혜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완벽함, 자랑하지 않고 증명하는 태도, 천년의 시간이 만든 문명의 품격. 경주는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감동그리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